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동안 경비 지도사로서 한 16년 동안, 몇 년 동안 현직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나이 관계로 퇴직을 하고 직업 소개서를 차린 직업 소개소 소장입니다. 아직도 경비 지도사 자격증은 유효합니다. 일반 경비 지도사, 기계 경비 지도사, 또 특수 경비 지도사의 자격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 경비 지도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경비법에 상당히 많이 이제 있는데, 경비업은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기계경비업, 신변보호, 특수경비. 근데 이제 내년 1월 31일부로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혼잡 교통 유도 경비 업무. 이게 이제 경비원들한테 추가된 업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과 면접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죠. 면접에서 탈락하게 되면 경비원 채용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다가 내가 경비나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요즘은 뺨 맞습니다. 경비인 전문직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업무예요. 감시직이라고 해서 단순한 걸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야간에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급여 책정도 휴게 시간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은 2탄에서 경비원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하고, 오늘은 면접 보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접을 보려면 자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은 경비원으로서의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다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이제 5년 이상이 지나야 되고, 집행유예 기간이 있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 되고, 선고유예 받았으면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원은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서 아주 깨끗한 사람, 정말 신변이 보호된 사람, 보장된 사람이 경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민교육을 이수를 해야지 됩니다. 경비원 시민교육을 어디서 이수하느냐? 경찰청에서 지정한 각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몇 군데 있고, 또 지방 경기도 쪽, 그 다음에 지방에는 대학에서 1년에 한두 번씩 클래스를 개설해가지고 또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교육 이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경비원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원이 자기가 먼저 갖춰야 될 이 시민교육 이수증은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있다가 퇴직한 이후에 3년이 지나갔으면 다시 시민교육을 받아야 되고, 3년 미만인 같은 경우에 채용이 되면은 시민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면은 생활안전계가 있어요. 거기에 가셔서 시민교육 및 배치 폐지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말씀드리면은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띄워줍니다. 그거를 가지면은
이게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거나 확인할 수가 있고 유효기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까지 이제 준비를 했으면은 이력서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력서를 참 쓰는 요령이 있어요. 뭐 대학을 나오고 또 어디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거 경비원 이력서에다 쓰면은 경비원 채용을 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겠죠. 왜? 반장이나 팀장이나 실장이나 뭐 현장을 관리하는 그 본부장이나 뭐 매니저나 다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은 좀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명하는 태도가 법적인 것을 따지고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나온 것까지만 이력서에 기록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은 뭐 1년 이상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솔직하게 작성을 해서 가야지 됩니다. 왜? 건강보험증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는 바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이력서, 신인교육 이수 확인증, 배지 폐지 확인증 이렇게 이제 띄가지고 현장에 가면 갈 때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야지 됩니다.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부장, 사장으로 경비업체 근무를 하면서 면접을 수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저 사람이 어떤 복장을 하고 들어오는가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깔끔한 상태로 가야지 됩니다. 복장을 잘 입고 그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면접관을 만나게 되면 면접관이 질문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범죄 조회하고 이 부분만 띄면은 바로 나오는 거니까 신규 기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서류로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질문할 때 무슨 질문을 할까요? 일단 경비원들 교대하는 시간이 아침에 6시인데도 있고 6시 반 있는 데도 있고 또 7시 뭐 심지어는 뭐 8시 하는 데도 있긴 한데 통상 한 7시를 기준으로 해서 교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용이한가 이걸 일단 질문을 하겠죠. 그리고 본인도 그 부분을 충분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편이 내가 지각 안 하고 성실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을 현장에 가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면접에 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뭘 묻겠습니까? 요즘은 대부분 건물들이 다 거면 아파트, 거면 빌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배 태우십니까? 또 술은 많이 하십니까? 이거 분명히 물어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태우면은 별로 뭐 큰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금연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또 면접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담배를 태운다 할지라도 면접 갈 때는 입안도 깔끔하게 양치도 좀 하고 냄새 안 나게 또 손도 깨끗하게 좀 씻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됩니다. 그 담배 냄새 때문에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분쟁도 심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고 또 질문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동거하고 가족이 같이 동거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었지만 가급적이면은 동거하는 사람을 선호를 하죠. 그래서 선호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할까?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강원도 저쪽에 있는데 그쪽에 직장이 없으니까 서울에 와서 또 경기도 시내에 와서 경비라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봤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력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경비원의 임무가 딱 경비업법상의 시설 경비업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도난, 화재, 혼잡으로부터의 위해를 방지하는 업무, 이게 이제 경비업법상에 나와 있는 업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공동주택관리업법 65조 2항에 보면 한 3가지 나와 있고, 또 69조 2항에 보면 또 한 가지 나와 있어요. 뭐냐? 뻔하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교육도 받고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65조 2항에는 그 공동주택관리법 65조 2항에는 경비원 등 근무자의 업무 등 그 부분에 보면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그러니까 청소하라는 거예요. 미화원 근무 시간이 통상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또 토요일날 격주를 하는 데도 있고 9시부터 12시까지 계속 하는 데도 있고 아예 그냥 토요일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공휴일날 출근 안 하니까. 이때는 경비원들이 커버를 안 해주면 공동주택은 상당히 좀 청결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예요. 그리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는 보안으로 들어왔는데 왜 나한테 분리수거를 시키냐고 이렇게 달라들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와서 반드시 여기에 하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법에. 그럼 경비원이 해야 하는 업무예요. 그거 안 하려면 공동주택에 가서 경비원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치함 투입.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에서 게시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주는 게시물을 게시판에다가 게시하는 거죠. 그 우편함에다가 투입하고. 그리고 주차관리, 택배 물품 보관 업무, 보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보관만. 주차관리하고.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시하는 경비원들의 업무예요. 그럼 앞에 제가 경비업법상에서 나와 있는 시설 경비원으로서의 업무,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경비원들의 업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년도 1월 31일부로 뭐가 들어갔다고 했을까요? 추가 들어간 게 혼잡 교통유도 경비업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주차관리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교통을 유도하라는 거예요. 단지 안에서 해야 되겠죠. 바깥에 있는 도로에서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제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경찰청에서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에 나가서 경비원이 그걸 교통 통제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교통법에 대한 부분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경비법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일례는 제가 강남에서 관리하는 서초도에서 있었는데 그쪽에 차량이 복잡해서 경비원들한테 그 보안요원들이었는데 그 보안요원 자체는 경비법 상관 없어요. 다 경비원이에요. 그 차량 통제를 좀 앞에 나가서 출퇴근 시간 때 해달라고 해서 그거 안 됩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질의가 경찰청으로 들어가서 답변한 자료들을 보면 그거는 경비원이 할 수 없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서 이제 국내지책으로 모금 운전자 협회에다가 그 시간에 지원 요청을 하고 돈을 주고 한 달에 뭐 꽤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주고 교통 통제를 받는데 그 사람이 그 교통 통제하다 그것을 교통 택시하고 덜 받아가지고 대퇴물이 골절이 됐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경비원이 그래 했을 때? 그럼 경비업체에서 시키면은 안 되겠잖아요. 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 예를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혼잡하고 교통 유도 경비 업무는 해도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업무를 잘 알고 가야 되는데 왜 면접관이 물어봐요. 경비원이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 갑자기 물으면 답변을 못해요. 분리수거 잘하고 뭐 민원 들어오면 민원 받고 이 정도 수준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가면은 교육받을 때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면접관이 상당히 좀 후한 점수를 주겠죠. 예, 정말 적극적인 그 답변 자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경비업체들은 복지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복지카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사용자한테 장애인 복지협회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용하게 되면 한 명당 남자 장애인한테 얼마, 또 여자 장애인 증명서 보유한 분한테는 얼마 이 금액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 채용하게 되면 오히려 분담금을 부담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업체들이 자기들 사용자가 다 가지고 가는 부분이지만 경비원들한테 복지카드 가지고 계신 분한테 얼마씩을 또 이렇게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혹시 이런 질문 한 사람이 있어요. 가가지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질문인데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저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물어봐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하다가 뭐 사고가 나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업체들도 그렇게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반드시 알고 가시고 그런 질문 자체 본인이 그런 상태에 해당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신용불량자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신용불량자인데 급여를 집사람 앞으로, 가족 앞으로, 뭐 자식들 앞으로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은 경비업체에서 오케이 해야지 되는데 급여일에 현금으로 주고 또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에 서명을 하고 이렇게 매달 가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을 하면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 행정 정리하기도 귀찮고 하기 때문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가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할 때 말을 공손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아니면 뭐 다른 데 면접 보지 이런 식으로 형태의 그 어투를 사용하게 되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더라도 아침 교대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제가 교통편하고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뭐 부드럽게 물어보는 거하고 퉁명스럽게 물어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그 면접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서류 외에 지금까지 했던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뭐 경력하고 이런 거 경력이 가급적이면 한 1년 이상 있는 사람들을 또 선호를 해요. 잘 준비를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좀 참고를 하시고 경비원 근무 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뭐 격일제 근무 또 이제 3교대 주야비, 주주, 야야, 비비 뭐 이렇게 이제 근무하는 게 있는데 그 근무 형태에 따라서 급여가 최저임금이 반영이 되는데 그거는 제 2탄에서 급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근무하면서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알고 있어야지 또 손해를 안 당하는데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뭐 휴게 시간 관련된 부분,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휴게 시간 부분이에요. 뭐 휴게 시간 나는 휴게를 못했다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제가 한 16년 이상 근무하면서 경비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접해봤기 때문에 경험 위주로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하면은 경비원 면접을 보려면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임교육을 이수해야지 된다. 그리고 갈 때는 이력서하고 신임교육 이수 확인, 배치 폐지 확인서를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가가지고 발급을 받아서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범죄 경력 조회는 본인이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경찰서 그 종합민원실 범죄 경력 조회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들여보내줍니다. 그럼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가지고 뭐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취업하려고 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합니다 하면 양식을 줍니다. 거기에 작성해서 그것까지 같이 띄가지고 하면은 업체들은 상당히 좋아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업체에서 해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범죄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 이후에 별도로 이제 업체에서 동의서를 받아갖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류까지 다 가지고 이제 지참해서 가면서 예상 질문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은 나는 어떻게 답변할까 이걸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경비원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은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 술, 그다음에 복지카드 소지 여부, 그다음에 이제 말하는 말투 조심해서 하시고 질문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말만 하면 싫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 안 하고 급여는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최저임금 반영해서 줘야지 되는 거고 연차도 그렇고 뭐 퇴직금도 그렇고 근로계약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아침 교대 시간은 알아야 되겠죠. 교통편하고 맞춰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서 현장에 가시면은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16년 이상 경험을 축적해서 가지고 있는 옛날에 김지도사라고 불렀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김지도사라고 불러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직업 소개서를 개설을 하고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현장에서 민간 경찰이나 마찬가지로 경비 업무 수행하면서 입주민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그 안전을 또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